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전시팀장 유승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자연이 있었고 이곳에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땅을 소유하면서 세상에는 또 다른 영역이 생겼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체계의 질서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또한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과는 다른 방법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심지 않은 잡초가 자라고 바닥의 보도블럭 사이에 개미들이 집을 만들고 창틀, 전등 밑에 거미가 집을 만듭니다. 새들도 지붕 틈새를 둥지로 활용하고 고양이도 건물들의 틈 사이에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시 속 모든 생물들은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영역을 점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들이 도시 속에서 적합하게 공존하는 방식을 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서로의 영역이 겹치며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빈번한 것들 중 하나는 새와의 마찰입니다. 다양한 새 종들 중에서 스스로 집을 짓지 못하는 종들이 많은데 그들은 원래 다른 새들이 지어둔 빈 둥지를 집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틈에 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도시는 그들이 물과 음식을 구하기에도 매우 수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도시엔 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사되고 투명한 성질을 가진 인공 소재들이 새들의 적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최대 10억 마리, 캐나다에서는 2,500만 마리가 희생되고 국내에서도 연간 800만 마리 정도가 도시에서의 버드 스트라이크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2만 마리 정도가 유리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를 이루고 있는 투명한 인면들과 새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새들이 사고 없이 장기적으로 도시 속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존에 반사되는 인면을 대신할 새로운 하나의 켜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재료로 인간이 만든 인공 소재이며 현재는 환경 파괴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을 위협하는 소재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자연을 지키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처럼 장기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새로운 인면을 이루는 방식은 모두 세 가지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성품인 바구니를 이용하여 해체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사용된 일회용품인 페트병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자연의 형태를 띠는 조화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각재와 철문을 이용하여 1.5m, 1.5m, 4m의 3개의 틀을 만들고 3개의 인면을 따로 만들어 연결합니다. 바구니는 투명한 케이블 타이를 통해 연결하고 페트병은 2cm 폭으로 잘라 서로 엇갈려 끼워 맞춰 여러 가지 패턴을 형성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조화는 PVC 관에 구멍을 뚫어 넣고 집게로 집어 고정시켜 내부를 향하도록 만듭니다. 완성을 했을 때 이런 세 가지 인면이 형성되고 첫 번째 바구니로 만든 파빌리온, 페트병으로 만든 인면, 조화로 만들어진 인면. 이렇게 세 가지 연속된 플라스틱은 거시적인 패턴들이 되고 이는 곧 인간이 새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번 제안을 통해 인간이 도시 속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종들의 삶의 방식에 귀 기울여 보고 본 파빌리온을 통해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면으로서의 플라스틱의 감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국대학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심한 자연의 자연 현상 에서 시작한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새들이 우리가 만든 인공 구조물에 이렇게 그런 투명한 만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물에
시작점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 우리가 건물 파사드 같은 데 붙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뭐 여기서는 그냥 그걸 갖고 파빌리언에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근데 가장 주 질문은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인공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굳이 특히 딴 거보다 이제 페트병 이제 뭐 식물 중에 뭐 굳이 다양한 식물이 있을 텐데 특히 딴 거보다 바구니들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바구니 어, 원래 시공을 목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전시의 일정으로 인해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해요. 왜냐하면 교내에서도 하려면 교내에서 시공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근데 뭐 학교에서도 그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뭐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뭐 구입을 해서 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 뭐 안 되더라도 모업 정도까지 어떤 하나의 면을 만드는 것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질문은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 뭐 우선 계획 안상으로는 똑같이 생긴 플라스틱 그 바구니를 사용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취지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버려지는 것 중에 똑같은 것만 모아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그걸 이렇게 어디선가 그런 걸 찾는 거는 불가능할 텐데 물론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균일하게 하면 아름다운데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취지에 맞으려면 진짜 뭐 이렇게 물론 제안으로서는 하지만 이제 실제에서는 뭘 사다 하면 의미가 없을 거고 실제 동네를 혹은 학교 근처에 혹은 각자 사는 데 근처에 학생들이 모여서 뭐 몇십 개씩 모아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그렇게 되면 아무튼 뭐 규격도 다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그 열려있는 그 타공 밀도도 다른 어떤 재료들이 모여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건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 두 번째 페트병은 이제 뭔가 여기서의 계획 안에서도 원형도 있고 약간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섞어서 어떤 랜덤한 패턴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다는 느낌은 들었고 음, 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네, 페트병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뭐 이런 네,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바구니를 이용한 것과 이 페트병을 이용한 것, 그리고 조화를 이용한 방법이 어떤 그 재활용이라는 측면 이전에 일단 바구니는 이게 사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맞고 일단 이게 재활용이란보단 이게 만약에 해체되었을 때 우리가 해체되었을 때 플라스틱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바구니라는 이미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면을 또 다른 면으로 돼서 또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그게 해체됐을 때 다시 그 기능을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구성한 그거였고 이제 두 번째는 이미 사용된 페트병 이거를 처분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해보자. 이건 리사이클에 대한 관점으로 어떤 제안을 한 번 더 삶을 주자 뭐 이런 관점이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 조화를 이용한 거는 어떤 우리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풀 모양의 플라스틱을 보고 우리가 자연이라 느끼는 점이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되게 영속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그런 제안으로서 세 가지의 갈래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음, 어, 그런 부가적인 설명 고맙고 그런 면으로 뭐 바구니는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그 강연을 하면서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저도 작업을 하면서 사실 되게 아쉬운 게 우리가 이런 취지를 갖고 하지만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만드는 건데 뭐 아무튼 또 소비를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걸 만들고 다시 그냥 구조물을 어떻게 또 폐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이 이 파빌리언이 아니고 파빌리언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뭐 이제 제가 사실 이 큰 틀에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 질문을 파생을 몇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 굉장히 다른 세 가지 구조물을 만들었잖아요. 식물을 갖고 만들고 페트병을 갖고 만들고 바구니를 갖고 만들고 전체 큰 틀의 윤곽은 유사한 규격으로 했지만 세 개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관계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그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세계의 평행 세계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그 커튼월로 덮여지기 말고 그때 새를 고려했다라면 그 유리에 어떤 점 같은 거라도 이렇게 찍어서 패턴화된 어떤 도시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아닌 도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켜를 하나 걸었을 때 그걸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런 거기에 나오는 패턴도 되게 다양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자연을 생각하고 어떻게 같이 살려는 태도의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파빌리온 세 가지가 더 다양한 방법. 이게 사실 페트병이 아니어도 플라스틱이 아니어도 되고 또 다른 뭐 메쉬로도 사실 가능한 거고. 근데 우리는 일단 이 리사이클이란 현재 그 환경적인 이슈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거고 그 인면을 오히려 더 다양하게 더 여러 개를 만들고 싶었는데 뭐 비용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하나하나는 밖에서 보는 걸로 경험을 봐야 돼요? 아니면 그 밑부분이 열려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이게 어떤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패턴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거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했고 사실 이게 그 어떤 건물이나 어떤 파사드에 걸려 있었을 때 그 내부의 공간이 저희의 관점, 이제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그게 그 공간이 어떤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게 거기서 떨어지는 빛이나 그 공간감을 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인간한테는 되게 중요한 감각이고 거시적으로 봤을 땐 세계에는 좀 중요한 감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세 개가 주는 관계성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 얘기한 대로 음, 피오한 오브젝트로 세 개 놓는 거는 좋지만 그 세 개를 이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있어서의 관계성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음,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네, 흉척되는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이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1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2번을 갔다 이제 그런 관계성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한번 뭐 이제 계획안에 뭐 배치도라도 뭐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고 마지막 질문으로 구조물 규격은 1.5, 1.5, 4m는 어떤 이유예요? 사실은 금전적인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당국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될 수 있으면 값싼 재료를 사용하자는 생각에 플라스틱이 된 것도 있고 음, 어, 그런 수지를 마치다 보니까 일단 풀이 되게 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이게 넘어지지 않고 어떤 되게 도시적이거나 이거 건물이라고 느낄 수 있는 비례의 메스를 만들 수 있으면서 이렇게 그 외부에 두었을 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의 금전적인 플러스 금전적으로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요. 뭐 그거는 뭐 다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또 크리틱을 제가 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냥 또 다음 단계의 것들은 아까 저는 아무튼 세 개에 있어서의 관계성 그 다음에 이 기본 구조 틀을 어떻게 만들지도 좀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되게 다이어그램 상으로 그냥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음,
되게 실제로 무거운 어떻게 건가 하고 싶었는데. 엮일지 네. 대한 제안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참가자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거나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지대학교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발표 잘 받고 아이디어 발전 과정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저희도 이걸 할 때 그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단국대 팀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만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그 세 개 다 지금 같은 형태와 크기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파빌리온이라는 게 어떤 뭐 속으로 결정 지어놓은 건 없는데, 뭐 형태가 중요한 파빌리온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재료가 중요한 그 테크닉이 중요한 파빌리온이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갈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명지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형태가 더 중요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어떤 메타리얼과 면을 만드는 게 처음에 목적이었었어요. 이게 목적이었고, 그 면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파빌리온으로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했을 때, 그냥 그 건물 같이 무슨 도시 같이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라는 생각에 그냥 맷을 툭툭툭 넣으니까 이런 모습 괜찮네? 뭐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됐던 것 같아. 되게 직관적으로,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덧붙일 게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인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재료별로 다른 구조물을 놓았을 때 오히려 더 조잡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